이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꾸라지 행태라며 잠깐의 면피성 출석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앞서 탈당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상 출입구를 통해 전격적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작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면 범죄자답게 수사를 받아야지 법꾸라지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출석은 했지만 아직도 본인이 왕이나 면책특권을 받는 특별한 존재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피성 출석만으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고 강력하게 다그쳐 압박 조사해야 한다. 검찰 독재 몰락의 시작이자 검찰 해체의 신호탄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사 담당 경찰을 배제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첫 조사부터 마치 쇼핑하듯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너 조사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라, 교체해라. 어떤 피의자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 공직자였던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이다. 국민의힘에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원이 아닌 만큼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며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저는 이 뉴스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제 경호처 간부 4명하고 경찰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비화폰 정보 이런 것들 그 수사기관에 넘겨줬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이들이 고초를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은 본인이 그 관제에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됐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후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은 처벌을 받건 수사를 받건 아니 구속이 되건 이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당사자가 지금 경호처 직원들하고 경찰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 무고로 추가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가 무고의 요건이 되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요청하고 이미 제출 안 했으면 또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증거물에 대해서 이미 제출했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고소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거는 본인이 지금 압박으로 완전히 코너로 몰리니까 뭐라도 해보겠다 는 그냥 그 정도의 인식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 거지 초기의 성과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진짜 최악의 악수. 보스라고 이런 사람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내가 서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엄청 괴로울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김용현 씨의 변호인하고 이 윤석열 씨 변호인들이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좀 비정상적이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네들이 막 그 꼰대처럼 막 뭐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팍팍 드는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것 하나도 받아들여지는 거 없어요. 법에서는. 예. 오히려 저 사람들 완전 꼴통이구나. 말 들을 필요도 없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뿐만 아니라 대리인들도 이제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법률 대리인들. 예.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장유미 변호사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이해하겠어요? 하긴. 변론 전략도. 어제도 전략이 아주 안 좋아요. 그 변호인들이 입장을 내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은 법을 알고 그리고 상식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 벗어난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하니까. 예. 그게 본인이 그냥 무능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대리인이잖아요. 자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의 대리인, 김용영의 대리인인데 그렇게 패착을 공판정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중에 펼치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그 당사자, 의뢰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김용현 씨 재판에서도 계속 기피 신청했어요. 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서면으로 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니까 공판 과정 내내 4차례인가 5차례를 우리는 기피 신청합니다. 기피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재판부가 기각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사자 김용현 씨 재판에 앞으로 이 본안도 추가 기소된 건을 이 34부에서 하는데 재판부가 이거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부터가 다 첫 단추가 잘못 깨이면서 선전선동을 장외전에서 뭔가 소구하려고 이런 변론 전략을 편다? 이건 대단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호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어본다든가. 왜냐면 이제 큰 사건이니까 네네. 돈을 벌어야 되잖아. 옛날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경재 씨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예. 그 당시에. 최순실은 돈도 있고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뭐 해줬겠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완전 망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돈은 벌지 않더라도 명예 혹은 이름을 날리고 싶다. 그래서 뭐 자기 정치한다라는 얘기들 그게 바로 하잖아요. 이제 김계리 같은 사람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그런 뭐 이걸 한다기보다는 또 내 의뢰인을 내보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그렇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한 번씩 귀에 꽂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윤석열 씨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그 후자를 왜냐면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후자를 많이 돈 많은데 네. 그 돈은 아꼈다가 저쪽에다 쓰고 이쪽에다가는 저쪽이라는 건 부인 쪽?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왜냐면 더 거기에서 걸릴 게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 부부가 들어보면 같이 나가는데 돈을 한쪽이만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냐면 그 특검을 하잖아요. 그럼 김건희 특검이고 내란 특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에는요 다른 변호인들도 빠방빠방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랑 공범인 사람이 어떤 변호인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나랑 공범인 사람이 중요한 변호인들을 쓰면 그 사람들이 변호하는 것 중에 이득이 되는 거를 나도 와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원용한다 그러는데 그럼 내 변호인은 가만히 있어도 돼.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나도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변호인을 쓴다고 해서 다른 피의자들의 변호인하고 이해관계가 막 똑같다거나 또 이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김건희 쪽은 그러지 오히려 않아요. 책임을 미루면 그러니까 미뤘지, 서로. 김건희 측에서는 정말 똑똑하게 김건희를 빼내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변호인이 나와줘야 돼. 근데 그러려면 돈을 왕창 써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실력은 없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너무 일리가 김건희 있네. 같은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김건희는 실력으로도 해결 안 돼. 실력이 있어도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나 옛날에 가니까. 내가 박지원 의원님 재판을 그때 예. 내가 4개인가를 했었거든요. 예, 예. 유심부터 예전에, 쭉 예. 파기환송까지. 나 완전 거기서 페이퍼웍만 하는 변호사였거든요.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물론 그것도 하지만 나한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고서는 한마디 한마디를 그 모순된 거를 다 체크해가지고 완전히 상대방 거짓말하는 걸 다 체크해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딱 공격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난 돈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내가 제일 어리다고. 그래서 자기네는 조금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 페이퍼웍을 하나 안 하잖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미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나는 그 당시 내가 뭐 이름 알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나 혼자 완전 미친 여자처럼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성과가 엄청 의미 있는 좋았잖아요. 케이스가 예, 예, 됐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를 굉장히 인정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럴 그분이 수밖에 다른 없을 변호사 것 이름을 같은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영희.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높으신 예. 분들의 변호를 할 때는.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아마도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싸울 때. 말하자면 이제 화력 집중을 부인 쪽으로 하니까 이 남편 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이러니까 무슨 정치적 후광을 누릴 만한 그런 변호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은 변호인에 대한 수사까지 언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회피 전략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특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법조팀의 김태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박현주 기자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지금 뭐 오후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한동안 어쨌든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회피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적어도 겉으론 당당히 조사에 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며 특검을 비난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특검이 법을 지키지 않고 폭주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담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공개 출석에 집착하는 건 어떻게든 그게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첫 조사지만 내란 특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도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도 3대 특검 모두에서 부를 가능성이 큰데 자신이 공개로 출석하면 김 여사도 공개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거를 문제 삼았죠?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에 조사관으로 경찰인 박차관 총경이 들어온 것에 대해 대단히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사무실에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것이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검사가 하라며 특검이 준비가 안 됐다고도 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히 조사 대상이 불법 체포에 가담했다는 법적 시비를 거는 것을 넘어서 경찰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오후부터는 아예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으며 한동안 조사 거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이른바 버티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와 영장 집행에 반발한 것만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계엄 직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회피는 계속됐습니다. 주장하는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날에도 경호처는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며 수사관들을 막아섰습니다. 지난 3월 7일 풀려난 이후에도요, 경찰이 비아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해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특검이 매우 강하게 나가는 건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조사 거부를 계속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조사 거부는 출석 거부와 같다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석 거부는 체포영장 발부에 사유가 됩니다. 최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법원의 이런 기각 사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동원해 조사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장애 홍보전을 펴는 변호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됩니다.